시장은 오늘 강력 접착제를 붙인 것처럼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머니투데이 방송에 이학영 전문위원 나와주셨고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차성인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압수수색 SK그룹주 약세입니다. SK그룹주가 압수수색 소식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은 우려할 만큼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4위 키워드는 철강업종 부각입니다.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이탈리아 국채금리 사상 최고입니다.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가 6.68%까지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 7%는 구제금융이 필요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철강업종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아주 모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종목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워낙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못 오른 업종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는 있고요. 또 비수기 벗어나면서 이제는 철강 업종이 좀 부각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요, 철강주 좀 어떻게 보시고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철강주가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의 긴축의 완화 기대감,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가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에 4분기 이후 실적 회복 기대감, 그리고 내년도 외형 성장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다만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종목의 우리나라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2008년 이후 제대로 한번 시세를 주지 못했던 것이 포스코 아니겠습니까? 저는 포스코는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격 정책의 자율성을 극히 훼손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워낙 또 분위기가 좋지 않았지만은요. 작년, 재작년, 특히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에는 가격을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요. 제품 가격 올리려고 할 때마다 당국의 압력이, 무언의 압력이 들어간 것 많이 보도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원가는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에 반영 못했다. 이런 것이 결국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으로서는 신뢰가 상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까지 와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현대제철에서 이제 고로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최근 2년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고로 1기, 2기 증설을 계속 잇따라한 것이 결국 외형 성장을 가져왔고요. 자동차가 좋아지면서 결국 현대 하이스코까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철강주로 산다 그러면요, 현대제철과 현대 하이스코를 중심으로 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포스코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번 정권 하에서는 주가가 시세를 크게 내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포스코보다는 현대차와 관련된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다른 업종 일단 이학영 의원께서는 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중을 계속 유지를 해라 아니면 확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세를 완전히 선도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녹록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탈리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10년물짜리가 6.68%, 사실 마지노선 6.5% 얘기했고 7% 가면은 이제 구제금융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어제 오늘 올라간 게 아니고 EU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탈리아의 정치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되면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도 하고 계신데요. 차장님께서는 글쎄요, 이탈리아 사태, 지금 이탈리아 국채금리 상승 좀 어떻게 보시고, 유로존 전반적인 상황도 좀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8월 초에 6.4%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가 ECB에서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5%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최근 들어서 EU 정상회의에서 1조유로의 EFSF 증액 문제가 마무리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 전일에는 6.6%까지 상승하면서 상당히 조금 위험한 그런 국면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료 화면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 화면 보시면은 뭐 그리스라든가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 구제금융을 8%대 다 구제금융이 신청이 됐고요. 7%가 넘어가면서부터 급속도로 국제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8%에 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7%가 넘어가면은 보통 한 달 이내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전례를 사례로 들어서 계속해서 이탈리아 문제를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베를루스코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신인 투표에서는 살아나고 있지만 뭐 전 국민이나 투자자들한테는 전혀 지금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또 뭐 예산 긴축안의 가결 여부에 따라서 사퇴까지 일단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퇴를 하더라도 후임으로 누가 올지 또 그 얼마나 긴축안을 강행시킬 수 있는지 그러한 리더십의 부재 문제, 전국 불안이 상당히 지금 증시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는 유럽 증시들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러한 이탈리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는 증시에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 일단 7일과 8일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또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밤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실 뉴욕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탈리아 총리가 사임했다는 얘기가 루머로 돌면서 시장이 급등했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이 아주 팽배해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코스닥 상대적 강세입니다. 지수는 정체됐지만 일단 코스닥 지수는 지금 3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종목 장세도 나타나고 있고, 뭐 지수는 현재는 지금 정체된 상황인데, 뭐 아까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난주에 워낙 시장이 급변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시장이 잠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뭐 지수가 정체됐고 종목 장세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왜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분히 뭐 시기적 특성도 있지 않냐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옵션 만기 날이 있으니까요. 어떤 코스피보다는요 상대적으로 어떤 옵션 만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쪽으로 좀 가려는 것은 다분히 경험적으로도 시기적 특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 이제 지수 자체의 어떤 탄력성이 둔화된 것도 분명히 있죠.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떤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트레이더들의 입장 그리고 투기적인 세력이 가세된 것도 분명히 있다 봅니다. 거기에든 이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 정부 정책까지 요즘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스관, 남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언제 실현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권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 이후고 세계에서 제일 신뢰성이 떨어지는 북한 정권이 또 어떤 식으로 트집 잡으면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안 되는 판에요. 뭐 가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도 내년에 또 바뀔 텐데요. 정말 잘 돼야 될 텐데요. 향후 정말 가봐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 터키에서 작년에 또 우리나라 이제 잘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또 이제 와서 또 우리나라랑 러시아 참여하라 그러는데요. 정말 그거 가봐야 되는 얘기죠. 아랍에미레이트 한 것도 지금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각종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해외 정부 정책까지 들어가 있죠. 중국의 백열등 5년 내 생산 금지. 우리나라 이미 백열등 이제 생산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판인데요. 전혀 새로운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면서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신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테마주가 이런 것들 틈새에서 이런저런 테마 또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이 짧은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옵션 만기 지나면서 다 전후해서요. 지수는 자연스럽게 다시 크게 움직일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상 팽창했다 수축하고 수축했다 팽창하는 것이 시장의 흐름인데요. 멀지 않은 시기에 지수가 다시 팽창할 가능성이 크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테마성 주식들은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테마성 주식 할 수 있고 정말 발빠른 매매뿐 아니라면 자제하셔야 된다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 장세, 자연스러운 흐름, 하지만 한시적인 흐름으로 보고 계시고 있고, 일단 이번 주 옵션 만기가 있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다시 방향성을 잡고 상승 쪽으로 일단 좀 무게를 두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코스닥 3일째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유가증권 시장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요. 차성인 차장님께서는 글쎄요, 그 코스닥 강세가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될지, 그리고 뭐 코스닥 내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같이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최근 코스닥 증시에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자문사나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위주로 해서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편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지수 수익률을 쫓아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조한 그러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 종목으로 해서 수익률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그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IT 부품 관련주들이 코스닥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특히 스마트폰 관련주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로 해서 탄력적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좀 상당히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차트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스마트폰 관련주들이나 IT 부품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조금 추가로 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 이제 한국단자나 S&T 대우 같은 종목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원전 관련주는 터키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을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터키는 아직은 미확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베트남 관련해서 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정도 해서 이러한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원전 관련주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한전기술이라든가 두산중공업,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 한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한국단자와 S&T 대우 정도 말씀해 주셨고요. 원전 관련주도 다음 주 재료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된다. 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수급 요인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자문사 말씀하셨는데, 자문사는 투자주 초별 동향에서 잘 파악은 안 됩니다. 어쨌든 근데 그 코스닥 강세를 유발하고 있는 요인이, 사장님께서는 일단 수급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아주셨는데, 수급 흐름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증시 거래 급감입니다. 10월 말에 5억주를 상회했던 거래량이 지금 3억주대로 줄어들었고요. 거래 대금은 10조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5조 원대로, 어제 같은 경우 5조 원대로 떨어졌고, 오늘도 거래가 계속 부진한 양상인데요. 어쨌든 시장이 소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나타난 것 같긴 하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은 일단 시장이 조금 에너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차장님께서는 글쎄요,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한 번 더 조정을 좀 받는 그러한 상황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워낙 가파르게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딱히 이렇게 매수를 할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내일 중국의 CPI 지수 발표도 있고, 또 오늘 밤 이탈리아 문제 어떻게 또 결론을 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아마 작용을 하면서 좀 관망을 좀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그러한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번 주에 월요일 아침에 말씀을 드렸듯이 IT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는 조정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조정을 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선 부근 95만 원 안팎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정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T나 자동차 만약에 충분하게 포트를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좀 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중국의 CPI 지수 일단 발표가 되는데 아마 5.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중국 관련해서 긴축이 좀 완화될 그러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들 기계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소재 업종들, 그리고 소비 관련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로 해서 잠시 좀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막혀 있긴 한데, 위로 막혀 있는 것보다는 밑에 하방 경직성에 대한 공감이 더 큰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매수 기회를 삼아라. 긍정적인 조정 관점, 조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이 상향됐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이제 등급 자체도 상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상향되면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AA 마이너스까지 이제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학년 위원께서는 길게 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재료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건 당연하죠. 특히 요즘 분위기가 말이죠. 선진국들이 미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른 나라 대부분이 다 신용등급이 쭉쭉 내려가고 있고요. 등급 내려가지 않으면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정지도 긍정적인 전망으로 또 오히려 상향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AA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AA는 진짜 선진국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가계부채가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요. 그리고 내년도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면, 좀 긍정적으로 보면 내년도, 중반 이전에 어떤 신용등급 상향도 충분히 기대되고 있고요. 항상 피치나 S&P 무디스는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쪽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요, 특히 요즘이 이머징 국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펀드도 진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런 것은 분명히 단기적으로 전망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겠지만은요, 분명히 장기적인 호재임에 분명합니다. 만약 이런 것이 추세적으로 다른 기관들도 다른 신용 등 이렇게 전망을 올리거나 혹시 신용 단계를 확 올려버리면은요,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 즉 워낙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 외인의 매수에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기적인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질문하신다면 시장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수급이 지금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이 미국 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죠. S&P 500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0%의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여태까지 보면 분기당 전체 모든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요. 주당 이익이 98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상 최대의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본다 그러면 내년도 S&P에 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70에서 80%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1850 이탈하기 전까지는 긴 호흡으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피치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 그러니까 등급 전망치를 상향했죠. 이 부분이 오늘은 반영은 안 되고 있지만, 이머징 국가에 대한 비중 확대 시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재료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